자,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매체들이 우리들 곁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1인 크리에이터가 방송국을 만들고 그 방송국으로 어떤 하나의 또 새로운 잡이 탄생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부산 컨텐츠 유니버시아드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매년 매해 아주 새롭고 멋진 시간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에 힘입어 아주 민감한 변화에 열심히 발맞춰 달려온 우리가 컨텐츠 유니버시아드고요. 오늘 이곳 2019 컨텐츠 유니버시아드 개막 오프닝 토크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이 뭔가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컨텐츠 유니버시아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잘생김을 맡고 계십니다. 오성환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잘생김. 잘생김. 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오종환입니다. 박수 크게 안 해요. 우리 제자도 와 있네요. 저는 그 경성대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의 영상 전공의 지금 교수로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그 멀리서 오신 분,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어디서 왔어요? 대전. 대전보다 멀리 없어요. 제가 가장 멀리서 왔네요. 와, 어디서? 중국. 중국 청도.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 사피라.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는 제주 아일랜드에서 왔습니다. 모행 구람신자 아라지 구왕. 저기 제주도에서 오신 감독님도 계세요. 임찬익 감독님 잠깐. 그 체포왕 영화 봤어요? 네, 저기 체포왕의 감독입니다. 백상예술대상 신인 감독상이라고. 그 올해가 벌써 15년이 됐어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처음에 이제 버디라고 부산 유니버시아드 포 디지털 컨텐츠 그래서 버디가 BUDDY 영어로 뭔지 알아요? 친구. 그 닉네임을 좀 만들려고 버디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디지털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시대여서 디지털 콘텐츠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뭐 다 디지털이니까 굳이 디지털을 쓸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요. 부산 콘텐츠 유니버시아드로. 유니버시아드는 뭔지 알죠? 대학생들끼리 이제 힘겨루기 대회 하는 게 유니버시아드인데 우리가 콘텐츠를 가지고 서로 대학생들끼리 교류하고 경쟁의 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었고 15년 동안 해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키워드로 가졌었던 게 사실은 융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가 사실은 장르가 딱 한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장르에 여기 아마 전공들도 아마 다양할 겁니다. 그죠? 혹시 나는 콘텐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죠? 네. 두 분 다. 네. 전공이 뭐예요? 한문학. 또 앞에 분은 미용. 한문학과 미용은 콘텐츠와 상관이 없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남은 시간 동안 같이 팀별로. 그래서 사실은 융합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15년 동안 해왔던 이유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콘텐츠 아까 사회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장르가 따로 없어요. 그다음 플랫폼도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 플랫폼에서 너무나 앞서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플랫폼이 가장 핫하지만 사실은 포스트 유튜브도 나올 거예요. 과연 어떤 플랫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 유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이제 시그라운드 참여하죠. 시그라운드 이게 뭐 콘텐츠 해커톤이라고 보면 될 텐데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3일 동안 애들이 잠 안 자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3일째 되던 날 사무국장에 연락이 왔어요. 애들이 다 시체가 됐다고. 근데 정말 시체가 돼서 너무 걱정했는데 딱 세수하고 피칭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 발표회를 하는데 눈망울이 뚜렷뚜렷하고 웃고 떠들고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도 정말 좋게 나오고 정말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갑니다라고 인사도 하고. 다시 참여한 사람 있나요 혹시? 작년에 참여했다가 다시 참여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어쨌든 3박 4일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거동락을 하는 거죠. 동거동락하면서 좋은 콘텐츠 만들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모든 질문은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샵 부산 콘텐츠 유니버시아드 오프닝 토크쇼 BCU 등을 검색하시면 저희 오프닝 채팅방이 나올 거고요. 거기서 지금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주 최첨단 오토봇 직접 검색을 하셔서 좋은 질문을 선별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께 직접 질문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무박 3일입니다. C그라운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 순서가 왔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가장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사실 이분 참 재밌는 이력이 있어요. 첫 번째 올린 동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3,490만인가요? 3,500만 조회수. 첫 영상부터 정말 대박을 터뜨린 크리에이터. 그리고 1인 미디어 최초 미국 콘텐츠 회사 주빌리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분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은 약 10만 뷰 이상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기이 영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얼굴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썰파 윤서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제 얼굴 잘 모르시죠? 저는 뭐 솔파라는 채널로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저는 이거 말고 최근에 오디지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영상은 제가 혼자서 기획하고 옛날에는 촬영도 제가 하고 편집도 다 직접 한 영상입니다.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30분 정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만드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을 만들어요. 그걸 이제 바이럴 비디오라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를 그래서 바이럴 비디오를 만들기. 네. 여러분들 뭐 유튜브 하실 분도 계시지만 100만 뷰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솔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조그만 회사를 이끌고 있고 물론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채널이 있는데 두 개 합치면 구독자 수가 한 2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제가 대학생 때부터 혼자 만든 거라서 시간이 되게 오래됐고 저거는 한 7개월 됐나요 오디지는? 네. 근데 저번 주에 50만이었는데 지금 74만입니다. 근데 속으로 난 잘 모르는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저는 바이럴 비디오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소개팅류 영상도 만들어 봤고요. 이건 조회수가 3,400만, 저 양 두 개는 1,400만 명 정도 받고 그리고 일방적 소개팅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죠? 스튜디오 온 스타일인가? 하여튼 이건 TV에 나가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것도 제가 혼자서 기획하고 연출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뭐 기타 콜라보 작업도 했었고요. 그럼 최근에 뭘 만들었냐? 이거 좀 작년들 얘기고 최근에 이제 이거는 한 2달 전에 만든 거. 이거는 인기 급상승 국내 한국 기준 1위에 올랐고 이건 지금 한 300만 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하가 나와서 노래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했었고 뭐 지코가 나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지에서 바이럴이 잘 난 게 보시면 이거 1주 전 1780만 회죠. 그리고 2일 전 550만 회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들 전체를 혼자서 기획하고 연출하고 편집을 하고 영상을 만드는, 살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튜버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저는 뭐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고요. 근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조회수가 지금은 이게 한 달 정도 지났고 지금 3,600만 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시죠.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소리. What's your name? Kirsten? What is your name? It's Hyunho-shin. Hyunho-shin? How are you? Good. Huh? How old are you? It's 10. 10, I'm 8. You're younger. Do you know how many years you stayed in Korea?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I'm not speaking English. Oh, okay. So you don't understand, okay. 한국말 할 줄 알아? I don't really understand.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Ice cream. I like ice cream, too.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성남. Songdam? Okay. Do you have any favorite song? Tightrope from The Greatest Showman. That is just an ad. Some people long for a life that is simple and bland. Tied with a ribbon, some people won't sail the sea, 'cause they're safer on land. To follow what's written, but I follow you to the great unknown. Off to a world we call our own. Mountains and valleys 네, 끝났습니다. and all that will come in between. 아, 이게 뭐 사실 대단한 영상은 아니죠. 생각보다 되게 별거 없고. 근데 제가 만든 것 중에 거의 제일 심플한 영상이고, 뭐 다른 거 보시면 조금 더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그날 찍고 하루 만에 편집하고 한 그 다음날 하루 정도 또 보면서 다듬고 해서 올린 영상이고,
근데 저는 이 영상 올릴 때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알았어요. 근데 물론 3,7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예상 못했지만 저는 200만 명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로까지 퍼지면서 좀 많이 보게 됐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유튜브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시면 뭐 자주 올려라, 뭐 소통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이런 솔파 같은 경우는 정말 막 3달에 하나씩 올리고 그랬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저는 바이럴 비디오 바이럴 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뭐 피드백이 있든 없든 그거는 몇백만 뷰를 기록하는, 물론 100%는 아니고요. 가끔 이제 자빠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지금 보시면 막 스튜디오에서 찍었고 저 카메라 3개 찍었는데 카메라 한 대당 1,000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저기 공간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튜디오예요. 그리고 뭐 저는 지금은 이제 직원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채널도 2개가 있고 2개 합치면 200만 명이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잘 없죠. 네, 많이 없는데 그럼 이제 시작점에서 뭐 연예인 지코랑 촬영하고 뭐 재하 씨가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시작점은 딱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요 세트로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이거 번들 렌즈로 사가지고 영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군대 가기 전에 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트를 갖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PD나 감독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뭐 인맥인지 뭔지 막 저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지, 막 출연을 시키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걸 궁금해하는 거 최근에 알고 이거를 최근 PPT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똑같습니다. 돈이 없었고 김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20대를. 네, 저는 영상 제작자를 꿈꿔요. 유튜버라고 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저한테도 가끔 유튜버 솔파시 이러면 제가 살짝 이빨을 갈죠.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근데 유튜버의 개념을 좀 넓게 잡으면 뭐 유튜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같이 영상 제작자를 꿈꾸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물론 종류는 다 다르고 물론 저처럼 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자기가 출연해가지고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서 이런 거 말고 자기가 뭔가 제작해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나는 나와서 하기도 뭔가 좀 살짝 창피하고 뭔가 너무 얼굴 팔리면 뭔가 좀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이상과 현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자꾸 이쪽으로 하냐면 폰트가 이게 아니었는데 여기서 바꾸시면서 밀린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걸 보고 자랐어요. 뭐 이런 걸 하고 하면 최근에 나온 거지만 뭐 이런 영화들 보면서 제가 옛날에 영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루에 영화 3개씩 보고 시나리오 다 읽고 시나리오 학원 다니고 단편 영화 찍고 이러면서 20대 초중반에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잘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튜브 트렌딩 페이지 딱 누르면 뭐 나오죠? 공감돼서 무서운 이야기 8탄. 너무 예쁘면 따돌림 당하는 이유. 당돌한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비둘기를 치킨으로 만들어 먹으면. 이런 게 나오죠. 물론 이 영상이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 영상 제작자 포지션을 원하시는 분들 취향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상하면 유튜브죠.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힘들게 뭐 단편 영화 찍고 이러다가 일로 넘어온 계기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 유튜브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봤는데 이제 유튜브 제작자로 있는 사람이 나중에 미드를 찍더라고요. 한 5년 전쯤에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나는 한국에서 영상 찍으려면 조연출로 한 10년 썼고 굶주리다가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막 데이비 핀처 같은 감독은 광고 찍다가 영화 찍고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는 걸 느끼고 저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제작자 포지션으로서 내가 만드는 영상이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기회는 오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크기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왼쪽으로 갔네. 근데 이게 이상과 현실이 뭐냐면 영상 하나 만드는데 20만 원이 들어요. 이거면 적게 드는 거죠.
친구들한테 뭐 밥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카메라도 없어요. 카메라 막 요즘은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 같고 삼각대도 막 몇십만 원이라고. 근데 만드는데 2주가 걸려요. 2주에 하나 겨우 나오죠. 근데 최저시급 요즘 월급 하면 얼마죠? 한 200만 원 벌어야죠 월에. 그럼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월에 2개 빡세게 올리고 20만 원 퉁쳐서 최저시급만큼 벌려면 24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조회수 하나당 120만 뷰가 나와야 돼요. 네, 이런 로직이 나와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나는 왜 보람튜브보다 돈을 못 벌까? 네. 보람좌보다 왜 난 돈을 못 벌까?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그 많던 디지털 스타트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제가 굳이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 2, 3년 전쯤만 2년 전쯤 약간 페이스북하고 유튜브가 삐까삐까 할 때 그때 막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영상하고 막 생기고 회사들이 생겼죠. 이것저것 만드는 회사들. 뭐 짧은 쇼클립 영상 올리는 회사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우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되게 거대한 회사였죠. 몇십억, 몇백억 투자받은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어디 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이 안 되니까 제작비 뭐 광고 넣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준대 해가지고 광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싫어요 박히고 댓글에 돈 밝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처럼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뭐야? 그럼 영상 하나당 1,000만 뷰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생존을 하려면은 1인 제작자로서 제가 무슨 회사가 아니고 저는 이게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보장이 안 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지금 이런 포지션으로 뭔가 광고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좀 미래를 보면서 하려면 어쨌든 영상을 많이 알려야 되고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또 아까 인기 트렌딩 페이지에 있는 거를 했을 때 약간 나중에 더 큰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약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맨날 와가지고 가끔 바이럴 비디오 어떻게 만드냐, 유튜브 알고리즘을 너 알고 있지 막 이래요. 근데 전 진짜 모르거든요. 어떤 비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영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컨텐츠를 만들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만들기 전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상 만들기 전에 일단 시간이 없죠. 아까 2주 걸린다고 했는데 2주 동안 하는 동안 누가 밥 대신해서 옆에서 떠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많이 걸리고 장비도 없죠. 가진 거라고는 아이폰뿐. 그리고 보니까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막 편집자가 붙고 뭐 주변에 능력자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내 주변 친구들은 다 뭐 하는 놈들인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 돈이 없죠. 섭외해서 뭔가 미안해서 10,000원, 20,000원이라도 주고 싶은데 출연자가 4명 되는 순간 8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20대한테 되게 큰 돈이죠. 저도 그랬고 카메라 다 막 2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유튜브 하고 싶어서 찾아보면 막 썸네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상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거 막 물어봐요 사람들이. 뭐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길이는 뭐 10분 넘어가면 안 되나요? 뭐 썸네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저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컨텐츠에 대한 고민.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알아서 돼요. 알아서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 장비, 능력, 돈이 없으면 그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대신에 우리가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기억력이죠. 이건 무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쥐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걸 인터넷 강의로 찍은 게 있는데 이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몇 분 남았죠? 몇 분 남았죠? 10분이요? 그럼 이거 다 스킵하고 그다음에 기획 파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 기준 드라마타이즈 말고 연출되고 연기하는 거 말고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뭔가 하는 거 결국에는 A가 B를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뭔가 심지어 동물이 나와서 뭐 똥을 싼다든지 결국엔 주체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뭐
누가 나와서 1시간 동안 춤을 춘다든지 그렇게. 자, 여기서 이제 A가 중요할까 B가 중요할까? B.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돼지다 돈가스를 먹고 너 3개 먹었어? 난 5개. 너 10분 만에 먹었어? 난 5분 만에. 이게 그러니까 점점 자극화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언제까지 더 센 거, 더 강한 거, 더 새로운 거 이거만 하면 개성이 없잖아요.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A가 특별하면 좋죠. 제 친구가 전지현이에요. 그냥 토크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B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100m 달리기 재미없죠. 핵 노잼이죠. 송중기가 뛰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 100m 달리기를 해요. 볼 거예요? 안 보죠. 근데 예를 들어서 80대 노인이 전속력으로 100m 달립니다. 이러면은 이 컨텐츠가 완전 달라지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도 80대 할아버지가 이를 악물고 100m를 뛰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컨텐츠에서 결국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공유하는 포인트를 주는 거는 그 B 자체가 아니라 그 앞에 거에 조화거든요. 기획을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맥락을 만들어야 되는데 A 주체 좀 더 친근하게. 일단 뭐 친구 없으면 여러분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나 셀프 게임 해야 되죠. 그리고 나랑 친구랑 같이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고 싶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처음 영상 만들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얼굴은 재밌어요. 여러분 거울 보고 30분 있을 수 있죠. 여드름 자르고 10분 동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남들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죠. 그리고 제 친구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친구들 그냥 영상 찍어서 딴 사람한테 보여주면 아무도 안 봐요. 왜냐면 그 이유는 맥락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난 재밌는 거예요. 그럼 시청자들한테도 그 맥락을 줘야겠죠. 네. 그냥 내가 아니라 나는 대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지방인이고 변호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랑 사람은 그냥 개인 2명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거죠. 나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나의 전 애인이거나. 그리고 이걸 B를 하는 이 상황이 왔을 때 저 위에 것들이 했을 때 특별해지는 것들을 찾아야죠. 관계 정학이 뭐 이것도 제가 인강을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충돌도 시켰다 강화도 시켰다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그 식료품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식료품 가게를 맞추는 거예요. 김치가 얼마냐, 참치캔이 얼마냐, 재미없죠. 근데 조회수가 3,100만이에요. 왜냐면 빌 게이츠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빌 게이츠가 아니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하고 싶다, 금수저예요. 이런 식으로 주체의 어떤 성격을 이용하는 거죠. 이걸 저는 충돌시키기라고 표현을 했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이상형 찾기 뭐 안에 여러 가지 서브 텍스트가 있지만 사람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어쨌건 1대1 소개팅이면 아무도 안 보죠. 근데 그거를 비정상적으로 늘린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그 관계의 본질에 다가가는. 근데 설정하는 건 너무 쉬워요. 네.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뭐 나랑 전 여친 이렇게 그냥 강제로 섭외를 해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어요. 재밌죠, 둘이. 그리고 둘이 한번 침대 누워서 같이 자봐요. 재밌죠. 그게 생각만 하면 재밌는데 우리는 이걸 영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상이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생각은 그냥 찰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영상이 5분이면 보는 사람들 모두 5분을 소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제 솔파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사회적인 거랑 관련된 영상들이 많아서 뭐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건 크게 관심이 없고 영상을 어떻게 재생 시간 안에 풀어놓는 거를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사실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싶다. 그럼 글 쓰면 되죠. 난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물론 아무도 안 보겠지만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그냥 글 쓰는 게 제일 직접적인데 왜 굳이 우리는 영상으로 만들려고 할까?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을 어떻게 뺏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뭐 워크맨 같은 경우도 간단하죠. A가 B를 한다. 장성규가 알바를 한다. 그럼 이제 딱 보통 사람들은 장성규가 재밌으니까 A가 특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성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아니죠. 그냥 결국 영상적인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 뒤에는 그 양팡님이 온다고 들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양팡님 보러 왔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이제 유튜브나 TV나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좀 특별해 보여요. 그렇죠? 뭔가 나한테 없는 끼가 있고 말빨이 있고 뭔가 가끔 저한테 뭐 영상적인 재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게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게임 뭐 라그나로크라는 게임인데 이런 롤플레잉 캐릭터 키울 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포인트를 받아요. 그래서 뭐 힘, 뭐 마법력, 민첩성 이런 걸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몰빵을 해야 돼요. 무조건. 검사면 힘에다가 하고 뭐 체력에다 하거나 도둑이면 민첩성에다 몰빵을 해야 되고 마법이면 마법력에만 몰빵을 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골고루 했어요. 골고루 했어요. 나 힘도 적당히 마법력도 적당히 그리고 캐릭터 막 키워서 레벨 한 25쯤 돼가지고 커뮤니티에 글 딱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캐릭터 삭제하세요. 재시작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가 미디어에서 봤을 때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뭔가 다 몰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또 굳이 막 이런 유튜브 계가 아니더라도 뭐 김연아 스포츠 선수 떠오르는 게 뭐 예체능 계열이 많은데 근데 저도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20대 때 전 재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도 보면 뭔가 미쳐 있어요 다. 근데 전 그렇게까지 미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흩뿌려져 있는 포인트. 근데 저는 이게 부여받은 포인트는 거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몰빵 됐냐 흩어져 있냐 요 차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나의 어떤 특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자. 그럼 나는 거기에 몰빵된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해되기 쉽게 제 예시를 한번 이거 나올지 모르겠네. 예.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사회학, 철학 이쪽에 정말 어설프게 관심이 있었어요. 뭐 전공자도 아니었고 그냥 뭐 시대별 사상가 이름 아는 정도 그리고 그 사상들이 뭔 말했는지 아는 정도. 그냥 깊게 들어가면 이제 버버버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딱 알고 있었고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험을 좋아해서 뭐 좀 위험한 짓이나 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크게 좀 거리낌이 없는 편이었고 그리고 영상 예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이 동경이라면 좀 예쁜 영상들 찾아보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4시간 되는 옛날 영상 막 보고 개 재미없죠. 아 재미없다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면 뭐 대단하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보고 지금도 막 뭐 그런 영상미는 내용 없고 그런 거 찾아보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기준 그리고 제 그때 어린 나이에서 봤을 때 중학교 때부터 미술하는 애들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미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쪽으로 좀 끼가 있는 것 같다는 약간 자기 합리를 하면서 미술을 하려고 했다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교 갔는데 이제 또 대학교 가서도 이제 미술학원도 갔는데 처음 가니까 그 구를 3시간 동안 그려요. 구 그냥 아무것도 없는 구를 이렇게 막 그려요. 이제 한 달 다니고 말았죠.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하다 보니까 3D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부족해 효과가. 3D 학원 갔는데 딱 키니까 X, Y, Z축 쫙 있고 무한세기가 있고 거기서 또 구 동그라미 거기서 또 막 이걸 몇 시간 또 하고 있어요. 한 2시간 수업 들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타가 오죠. 그래서 관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디테일을 엄청나게 따지는 건 잘 못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사람 얼굴 표정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저는 여행을 가도 그 어떤 자연 경관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 얼굴 특히 표정 이런 거 표현하는 방식 이런 거 사진을 찍어도 저는 사람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 봉준호 감독님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 친구가 쌀 가마니를 갖다 줬대요. 이미 결혼한 상태셨는데 집에 쌀이 없어서 딱 하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이미 그때가 청춘이 다 지난 이제 30줄인가 그쯤 됐을 때. 근데 20대 초중반에 저는 그걸 딱 보고 그럼 앞으로 내 20대는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전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나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라는 지금 신방과가 아니구나. 언홍영이라는 그 학부가 있는데 거기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제가 들어간 이유는 하나죠. 영상할 것 같으니까. 근데 영상 안 하거든요 거기. 다 기자하고 좀 사회학과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성격상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싸바싸바 하면서 뭐 영상합시다 이렇게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이게 저의 20대 중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번 추가하자면 이때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사기를 당해요. 한심하죠. 그리고 또 9번 학점 2.9. 예. 그리고 나이 26. 친구들 대기업 들어가고 있고 저는 이 상태예요. 모든 게 어설프죠. 예. 부모님이 얼마나 뭔가 되게 조마조마했겠어요. 이 새끼 어떡하나 이렇게. 나름 대학교 가서 어떻게 잘 하나 했는데 막 방황하고 어떻게 보면 방황이잖아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어쨌건 저도 이런 상황을 제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이걸 영상으로 어쨌든 영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다 영상에 담기로 했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딱 가면은 이제 어설프게 내용이 관심이 많은데 이거 그냥 내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만드는 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학, 철학 쪽에 약간 닿아 있어요. 깊게는 안 들어가고 살짝 닿아 있고 제가 모험을 좋아하니까 그냥 컨텐츠의 성격이 돼요. 저는 뭐 누가 크게 불편하든 뭐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는 컨텐츠도 만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뭔가 형식적인 것도 전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고 내용적인 것도 없던 거 이렇게 찾아요. 성격상. 예. 그래서 줄타기를 잘 하고 그리고 영상 예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영상미가 있어요. 아까 보시면 화면 좀 예쁘지 않나요? 애들 옷도 좀 예쁘고 네, 정말 약간 있어요. 개쩔진 않고 정말 약간 있고 네, 디테일이 귀찮아요. 영상이 형식이 되죠. 아까 그 영상 보셨죠? 뭐 있나요? 딱딱딱딱딱 뭐 효과 뭐 트랜지션 훅 이런 거 없고 그냥 자막만 있죠. 그냥 컷만 다니고 그리고 일단 PPT 보면 딱 각 나오죠. 그리고 저는 얼굴하고 표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촬영한 대상이 됩니다. 저는 사람 얼굴 줌샷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위에서 어떤 컨텐츠적 내용, 사회학적, 철학적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 변화하는 거 그런 거를 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굶주리면 보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커리어 방향을 이쪽으로 튼 거죠. 네. 젊어서부터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맥이 없으니까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정말 혼자 카메라 여러분 삼각대 다리 후두루두루 거리는 삼각대 아세요? 지금 뒤에 있는 삼각대 되게 좋은 건데 막 15,000원짜리 있어요. 막 후두루두루 거리는 거 사마귀 다리처럼. 예. 정말 그거 갖고 스터디룸 가가지고 앉혀놓고 찍었어요. 찍고 그거 200만 뷰 나오죠? 그럼 200만 원 받고 그걸로 또 이제 카메라 바꾸고 정말 이렇게 슬로우 물론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지금도 고난과 역경이죠. 지금도 개 힘든데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튜브를 하려고 할 때 뭐가 유행한다 뭔가 그런 그런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최소 지금 20년 이상 사신 것 같은데 또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려면 똑같이 여러분처럼 20년을 살아야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20년 동안 살아온 나의 흔적을 다 끊어버리고 갑자기 먹방, 갑자기 브이로그 뭐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김연아가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그 포인트를 모아서 영상에서 한다면 자연스럽게 뭔가 튈 수 있는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건 좀 흔하지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영상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채널은 뭔가 특별하구나라고 느끼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마지막인데 제가 어렸을 때 프로덕션에서 일했거든요. 인턴 같은 거 월급 50만 원 받으면서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감독님들 이렇게 막 훅 밀고 똑같은 컷을 막 수십 번 찍고 갑자기 광고 줘가지고 옷이 마음에 안 드는군 이러면 막 3-4시간 전으로 다 되돌려가지고 다시 이러고 이제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상인 줄 알았어요.
밑에 뭐 다 아시죠? 염따스 이렇게 3일 동안 20억을 벌었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 그 기성 이제 영상 카페 같은 게 있어요. 진짜 고인물 중에 고인물들이 있거든요. 장비 자랑하고 막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제 거 영상 처음에 올리면 유튜브가 막 유행하기 전에 올리면은 저게 뭐 개허접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 강의는 안 넣었지만 시청자의 환경이나 그 영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뭐 이런 흐름이고, 염따 이런 뭔가 흐름 안에서 약간 퀄리티나 형식이나 이런 거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염따 그 유튜브 가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런 표현 제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개 꿀빨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스튜디오 잡고 막 돈 엄청 들여가지고 섭외하고 그냥 사전 인터뷰하고 막 촬영하는데 이분은 그냥 핸드폰 찍고 바로 올리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짜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포맷은 이미 있는 포맷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포맷에서 우리가 무수히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우리가 짜치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그 대기업들이 막 폼나게 막 우리가 TV에서 보던 4K 화질로 막 확 하면 찍어요. 뭔가 재미없죠. 왜냐면 우리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네, 그런 뭔가 사람들이 보는 환경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수십 년의 그 무기를 잃지 마시고 영상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끝이 이거네?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죠. 저도 강연을 쭉 잘 봤는데 뭐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죠, 여러분?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저희가 미리 오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다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받아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궁금한 저희가 지금 BCU 중이니까 이거 좀 보이도록. 아까 이렇게 했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첫 번째 영상을 제작하실 때 이미 한 200만 뷰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은 아니고 아까 네. 그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일 때? 네, 그 영상은 최근에 만든 거고 제일 처음 영상에서는 200만 뷰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때는 뭐 한국의 유튜브가 그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왜 해? 이랬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 한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그러면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3,400만 뷰가 나와 있는 그 영상이 네. 만들어질 때는 이제 기획이라는 걸 하시고 네. 또 그때도 섭외가 많이 이루어지셨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영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 영상은 뭐 엄청 보면은 허접해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Q&A 식으로 올리신 것도 있었고. 그거 최근인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쪽에 질문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솔파님의 연출 컨셉은 확고하신데 연출 시 대본이 있다면 어디까지 있는지 아니면 순수 출연자의 대처에 따라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요마이님께서 네. 뭐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대본은 없고요. 근데 저는 영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 저 ODG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하는 게 아이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아요, 제가. 그거를 다 파악하고 해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ODG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정해져 있었냐면 딱 정해진 건 두 개예요. 그 핸드폰을 써서 번역 앱을 켜는 거,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감성적으로 끝나는 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럼 제가 중간에 막 잠깐 스톱하고 핸드폰 이게 아니고 제가 사전에 현호한테, 저 남자가 현호인데, 근데 만약에 처음에는 막 현호가 자기 영어 잘한대요. 근데 이제 한국인 여느 한국인과 다르지 않게 미국인 보자마자 얼어버리죠. 거의 무호흡 수준으로 얼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전에 이제 외국인이랑 얘기를 할 거고, 근데 만약에 말이 안 통하면 번역 앱을 써. 근데 쓸 줄 모른대요. 뭔지는 아는데 정확히 제대로 안 써봤대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쳐줬고 이제 노래로 끝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렇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예능 같은 거 보면 이게 대본이다 아니다 막 하시잖아요. 근데 대본은 보통 없어요. 예. 근데 이미 스토리는 정해져 있어요. 대략적인. 근데 그걸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출연자가 연기는 안 해요.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죠. 맨 처음 영상을 만들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박을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이제 가끔 이제 다른 스타트업 하는 대표들이 저한테 그 영상을 광고를 태웠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몇백만 명까지 노출이 되냐. 그때 저는 완전 모든 영상이 100% 오가닉 뷰거든요. 저는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올리고 그냥 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지금은 구독자가 있으니까 올리면 뭐 그래도 몇십만 명이라도 보고 퍼질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내 구독자에 빵명이고 올리면 조회수 빵인데 이거 뭐 어떻게 알리냐.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죠.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요. 아이폰 사기당하고 찍었어요. 망했다. 인생 망했다. 나는 정말 시궁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찍고 근데 그때도 뭔가 나름대로 기획해서 찍었는데 이제 안 보죠 사람들이. 이 존재를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한 거는 이 영상에 대해서 관심 있을 것 같은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들이 몰리는 컨텐츠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 가서 그냥 댓글 달았어요. 이것 좀 보라고. 그러면은 다음날 되면 10명이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10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영상이 바이럴될 이유가 있다면은 그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공유를 할 테고 자기네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영상 만들었는데 강제로 갑자기 전지전능한 신이 와가지고 자 여러분의 컨텐츠를 100만 명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강제로 자기 전에 강제로 시청하게 해요. 과연 그런다고 채널이 클까? 예,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들. 예, 그래서 컨텐츠는 좋으면 알아서 뜹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또 컨텐츠, 네네. 또 기획력에 의한 영상의 질, 뭐 컨텐츠에 관한 네네.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건 진짜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세 번째, 소파님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네. 채널이 유명하지 않을 때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섭외했는지 저 이번에 최근에 네네. 이제 악플 네네네. 금지 안 네네. 달리지 않기 네네. 섭외를 하신 것도 그렇고 네네네. 첫 번째 영상의 소개팅도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 네. 영상의 소개팅도 그런 미녀분을 또 네. 어떻게 섭외를 하셨고 또 거기 나오는 멋진 남성분들은 어떻게 섭외하셨고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쉽죠. 지금은 되게 쉬워요. 뭐 연예인들은 어떻게 출연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먼저 연락이 와요.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이제 왜냐면 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냥 뭐 친구죠, 뭐 친구. 아니면 친구의 친구 그리고 영상 어느 정도 뽑아내면 이제 인터넷을 떠다니기 시작하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필름메이커스 이런 데서 뭐 구해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도 이런 데 선뜻 나와서 관종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인터넷에 그런 사람 모이는 곳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데 가서 두들긴다든지 인스타그램으로 찾는다든지 악플 달리지 말 것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엄청 찾았어요. 해시태그 검색해가지고 네, 인터넷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출연자 지원 탭이 있는데 거기에 2,000분 넘게 지원을 했어요. 설문조사 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수월하죠. 왜냐면 채널이나 영상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네. 처음에는 뭐 그 기도 메타 제발 나와줬으면. 또 여기서 약간 살을 붙여보자면 네. 친구분들 중에도 그러면 자주 좀 출연하시는 분도 네네. 계신 거네요, 그죠? 네네, 그렇죠. 자주 우리가 얼굴을 좀 자주 봤다 싶으면 좀 친한 친구 관계이신 거네요? 그러신 건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친구는 없어요. 어. 여기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지인이죠, 지인. 직원분들도 계신 건가요, 혹시 그러면? 저는 지금 직원들이 있긴 한데 네. 그 친구들 영상이 안 나오고. 오. 네. 지금은 직원이 있는데 제가 작년 한 10월까지 없었어요. 그냥 완전 1인이었습니다. 몇몇 분이 자주 눈에 보이시는데 네. 이제는 많이 출연하셔서 그런지 좀 프로 같은 느낌이 좀. 네. 옛날에는 살짝 그 어쩔 수 없이 방고정 느낌으로 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예 영상마다 다 달라요.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또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증이 좀 풀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 요거 한번 또 여쭤볼까요? 제작자로서 영상에 담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많이 볼만한 컨텐츠를 좀 좋아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원 구인을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데 가끔 이제 자기소개서에 저는 편견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뭐 이러면서 뭐 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는 순간 뒤로 가기 누르죠. 네. 왜냐면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기 관심이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거는 그런 대학생은 진짜 많아요. 그런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중요한 건 그거를 얼마나 세련되게 영상적으로 풀어서 사람들과 소통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볼만한 컨텐츠를 더 중요시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볼만하다는 거는 저는 일반 사람보다 영상을 훨씬 많이 봤거든요. 영화도 훨씬 많이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상적으로 가치가 있다, 뭐 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거를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에서 볼만한 콘텐츠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컨텐츠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는 느낌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들을 좀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강의 때 말씀하셨던 어떤 기획에 의한 네네.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궁금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 좀 재밌는데요. 솔퍼님, 컨텐츠를 누군가 베껴서 제작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뭐 베꼈다는 그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컨텐츠들이 있고 실제로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들은 것 중에 이제 그런 저같이 영상을 만드는 스튜디오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집단들은 회사가 있고 이제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PD들만 모아요. 그럼 이제 솔파 스타일로 만들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대요. 근데 옛날에 이제 한참 막 한국 유튜버 들어올 때 베끼는 사람도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그 베끼는 영상 댓글에 이거 솔파 영상 너무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 달리는 영상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베끼는 거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베낀 척하는 건 싫어해요. 베낄 거면 그냥 나 베꼈다. 솔직히 유튜브에서 뭐 그런 걸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실 저도 누군가 영감을 받았고 저는 어떻게든 제가 알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걸 봤기 때문인 거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제 스스로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막 이러면서 막 발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노력을 하긴 하는데 뭐 너무 대놓고 베낀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말씀이 너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퍼님께서 직접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과는 동떨어지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안 그래도 베낀 척하면 빡친다. 막 친다.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톤이 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또 쭉 일단은 읽어보죠. 그래도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대답을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채널의 경우 패션 브랜드랑 연결해서 함께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의 뷰수와 실제 매출, 이거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실제 매출에 영향이 크신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키즈몰이에요. 제가 만든 거고. 근데 키즈몰이 엄청 허접해요 지금. 왜냐면은 저는 영상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4~5년 동안 유튜브에서 오디지란 채널을 키우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그때도 구독자 수 빵이었고 처음에 올려면 조회수 막 100, 50 막 이랬거든요. 뒤에 10,000 빼고 그냥 막 28 되게 낮았었던 채널이지만 채널은 되게 빨리 컸는데 그거를 유입을 엄청 많이 시켜요. 그래서 왜냐면 영상 끝에 댓글에 여기 가라 박아놓거든요. 거기 몇천만 명이 봐요. 댓글 보면 들어가죠. 근데 그 홈페이지가 제가 그걸 안 해봐가지고 그 직원도 없었고 해가지고 엄청 허접해서 막 비례해서 막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게 팔려요. 그리고 제가 팔리는 그 어떤 소스 감성의 연결을 어느 정도 시켜놓은 거라서 팔리긴 팔립니다. 근데 뭐 매출이 있군요. 네. 있긴 있는데 귀여운 수준이죠. 귀여운 수준. 네. 그래도 부럽습니다. 자, 좀 빠르게 또 가겠습니다. 솔파님, 영상 제작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또 만들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신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뭐 궁극적으로까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뭔가 그냥 잘 만들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번 질문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영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좀 궁금한데요. 영상 출연자 모집 공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 채널에 가면 있어요. 채널에 가셔서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출연자 모집 공고. 기획하고 싶은 영상이 있었지만 어떠한 한계점 때문에 기획을 못했던 적이 있었나요? 어떤 에피소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없으시겠지만 예전에는 지금도 많죠. 지금도 왜냐면 되게 제한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만드는 게 OD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귀엽게 찍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솔파는 막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가끔 연예인들하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예, 근데 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왜냐면 완전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두 질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지금 컴퓨터 수준으로 대답이 나오시기 때문에 웬만한 질문 저희가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실제로 영상 편집 요거는 간단하겠네요. 어떤 편집 프로그램 쓰십니까? 프리미어. 프리미어. 네, 대답 끝났나요? 뭐 에펙을 쓰시나요? 쓸 줄은 알고 옛날에는 그걸로만 일을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 안 써요. 귀찮아가서. 사실 저도 신방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대학에 갔는데 기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사회학에 대한. 그래서 그 뭐 제3의 정보에 대한 이야기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교에 어떤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이런 영상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그때도 프리미어. 그때는 파이널컷 프로. 지금은 프리미어. 저는 반대로 그때는 프리미어, 지금은 파이널 컷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조회수가 채널이 있거든요. 30명 정도 됩니다. 웃지 마세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 가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걸 아까도 뭐 그런 부분은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 많이 나오려면 남들보다 특이한 거 해야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강연 때 말씀드렸는데. 강의 때 좀 늦게 오셨나 봐요. 네. 꾸벅님 어디 계세요? 또 서로 안 듣는다. 네. 특이한 거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디진다 돈가스 파티가 되기 때문에 그 조금 자기가 가진 어떤 자기의 어떤 캐릭터나 정체성이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해야 하는 것과의 어떤 조합을 잘 생각하시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 A와 B의 조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정말 세상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나올 만한 컨텐츠 다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더 나와야 되겠지만. 네. 하지만 그 나와 있는 컨텐츠를 누가 하느냐, 혹은 그 누군가가 어떤 걸 하느냐와 이런 여러 가지 조화에 대해서 기획력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아까 뭐 얼핏 양팡님 때문에 오신 게 아닌가라고 약간 서운해하셨지만 아니죠, 그죠? 서운하지 않습니다. 네, 서운한 건 아니죠. 저는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셨을까? 마지막으로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께, 우리 꿈나무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주머니에 핸드폰 있잖아요. 그 핸드폰이 제가 옛날에 샀던 카메라보다 비싼 카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찍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찍어보시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당장 찍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큰 고민하지 마시고 부딪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